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평생 주식 투자해도 부자 못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실업 PPI 지표 소화 주가 달러 올라가고 국제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35%, S&P 500 지수는 0.30%, 다우존스 지수는 0.04%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테이퍼링 진짜 하나. 실업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3주 연속 이제 감소했죠. 그러면서 미 노동부는 지난 7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만 2천 명 감소한 37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실업부조금이 완전히 끊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빠르면 올 7월부터 실업자들은 취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는 더 가파르게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1.0% 올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큽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둘로 나누자면 하나는 공산품 물가지수와 서비스 물가지수가 있는데 공산품 물가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서비스 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 때문에 여행 수요는 오르는데 취업은 아직 못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행 관련주가 어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가격에 전가를 시키지 못하니 영업이익률 감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위에서 공산품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필릭스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물가와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품이야 물가 올라가면 찍어내면 되지만 한번 올라간 월급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러자 이제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을 하라고 이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버트 카플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스더 조지 라파엘 보스틱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여느 총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테이퍼링을 하자 이렇게 미리 시장에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옵니다. 2021년 8월 13일 현재 한국의 달러 원 환율은 116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빼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려고 빼내가고 있냐? 바로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고 빼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약세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의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6% 이상 빠졌고 삼성전자는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으며 하이닉스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거의 32% 이상 빠졌습니다. 반면에 어제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주식은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이 2.08%, 테슬라가 2.04%, 엔비디아가 1.05%, 마이크로소프트가 1%, 아마존이 0.35%, 페이스북이 0.75%, 알파벳이 0.67% 등 넷플릭스를 빼고 모두 상승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한 디즈니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빅테크는 어떻게 될까? 테이퍼링이 임박했고요. 앞으로 금리도 상승을 할 것입니다. 이러면 성장주에 안 좋다고 합니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없고 대출 땡겨 쓰는 기술주는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도나기 쉽고 돈 빌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빅테크는 이미 돈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애플은 올해에만 900억 달러, 100조 가까이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즉 실적 없고 꿈만 쫓는 성장주는 안 좋고 실적 있고 게다가 자사주까지 하는 빅테크의 시절이 온 것이죠. 테이퍼링은 신흥국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때 한국은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잠깐 오르긴 했지만 주가는 박스권을 형성했죠.
유럽의 경제가 안 좋은 나라들은 죄다 망가졌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은 최대 50%까지 빠졌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약간 올랐을 뿐이죠. 달러가 강하면 대체 자산도 떨어집니다. 금값도 금리 오르기 전까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118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테이퍼링 우려에 어제 순식간적으로 5% 하락했습니다. 결론은 강달러 시대가 오고 있다. 강달러엔 자금 여력 빵빵해서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빅테크 주식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평생 주식 투자해도 부자 못 되는 이유. 개그맨 김수영이 주식 방송을 한 적이 있죠. 한 번은 주식 방송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옆에 있던 주식 전문가가 자기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태워줄 수 있냐? 평생 주식만 하는데 왜 차가 없을까? 주식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주식은 공포에 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15만원 하다가 10만원이 되었습니다.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믿고 팔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팔지 말아야 합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계 제1의 노키아도 1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한때 세계 1등이던 100년 기업 GE는 주가 떨어져서 다우존스 지수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를 믿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업도 망했는데 믿음으로 버티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무식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속사정을 모를 뿐더러 그 기업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정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 같은 개미들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떨어지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손절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면 왜 파냐?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닌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결정은 감정이 판단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람은 실천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만 잘하는 사람은 입 전문가나 키보드 워리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투자는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할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 감정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반드시 올라갈 종목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망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떨어질 때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개별 주식은 떨어질 때 감정이 휘둘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계적인 주식도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계 1등은 망할 수 없습니다. 지휘와 같은 세계 1등을 하다가 망할 지경에 가게 된다면 1등이 2등 되고 그 아래로 추락합니다. 따라서 세계 1등을 지키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 1등을 지키고만 있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감정의 평화로운 상태를 만듭니다. 세계 1등이라도 막상 떨어지면 감정의 동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세계 1등이던 애플도 1등을 하고 있었지만 45%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1, 2등이 바뀌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애플만의 위기였죠. 그런데 애플을 팔지 않고 45% 빠진 상태에서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버틸 수 있었을까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필요한 것이죠.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 고점 대비 25% 떨어졌을 때 100%의 모든 애플 주식을 팔아서 애플 주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리밸런싱을 했다면 말이죠. 45%까지 빠졌을 때 다시 산다면 존버한 사람보다 애플의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45%까지 떨어지는 동안 투자자는 리밸런싱을 하면서 떨어지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좋고 오르면 주가가 올라서 좋습니다. 따라서 양쪽으로 좋으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은 감정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 투자법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법은 세계 1등이 아니라 개별 종목을 살 때 아주 유용합니다.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 투자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면 괜찮습니다. 많이 떨어진 가격에 총 자산의 1%만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르면 사지 않고 떨어지면 삽니다. 산 가격에서 다시 마이너스 10%가 떨어지면 1%만을 삽니다.
총 50% 떨어질 때까지 5%를 사고 그 이상 떨어져도 안 삽니다. 마이너스 10%를 투자법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망하지 않을 우량한 주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지면 사면 되고요. 오르면 또 주가가 오르니 또한 좋습니다. 마이너스 10% 투자법을 하면 떨어져도 감정의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서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원칙 없이 하다가 자살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자살로 내몰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이죠. 잃는다는 것은 사고 팔면서 손실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탐욕에 눈이 멀어 사면서 떨어질 때는 감정에 휘둘려서 서둘러 팔다가 계조는 녹아버리고 수중에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떨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애초부터 감정을 평화롭게 할 종목을 고르지 않고 떨어졌을 때 손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실패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믿을 주식은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 누구나 망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떨어질 때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위기나 2018년 10월 위기, 2008년 금융위기일 때 투자를 했다면 알 것입니다. 고점 대비 30%에서 최대 50%가 빠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빠지고 지수 전체가 빠지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개인은 멘붕이 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하루 건너 하루씩 뜨면서 주가를 수십 % 끌어내립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버틸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떨어질 때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는 말뚝박기를 하면 됩니다.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된다면 연준이 뒤를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최대 50%까지 폭락할 수 있다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주가가 50% 빠질 때까지 염두에 두고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평소에 주식을 판다면 최대 50%까지 주가가 빠져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떨어질 때만 사고 오를 때는 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뚝박기입니다. 떨어지면 사면 되고 오르면 주가가 오르니 기분이 좋습니다. 떨어지건 오르건 대책이 있으니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대책은 없고 오를 것만 생각하고 주식을 하면 필패합니다. 떨어질 때 우왕좌왕하다가 모조리 팔아버리고 다시는 주식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믿음만 갖고 주식 투자를 해도 필패를 합니다. 떨어질 때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의 전통 무술과 MMA 선수들이 링에서 싸우는 것을 인터넷으로 종종 봅니다. 중국의 전통 무술인 태극권, 영춘권, 당락권, 절권도 등을 수십 년간 수련했다는 고수들은 MMA 파이터를 만나 죽도록 얻어터지고 기절하기 일쑤입니다. 중국의 전통 무술은 실전에서는 아무 소용없으며 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MMA 파이터인 중국의 슈샤오 등의 도발에 중국 전통 무술 고수들이 발끈에 붙었다가 죄다 깨졌습니다. 중국 전통 무술은 이론만 있을 뿐 실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링 위에서 붙기 전에는 영층권이니 태국권이니 하다가 막상 붙으면 개념 없는 펀치를 날리며 족보 없는 개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통 무술은 실전은 평소에 하지 않고 춤이나 추다가 막상 실전 격투기 선수와 붙으니 공포가 밀려오면서 일방적으로 쳐맞는 것입니다. 중국 전통 무술 고수들은 죄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였다는 데서 진정한 사기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이슨이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링 위에서 처맞기 전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번 사면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있던 믿음도 없어지고 없던 공포가 엄습해 오면서 떨어진 주가에 가슴은 찢어지고 매일 떨어지는 주식창을 바라보다가 정확히 바닥에 파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러면 정확히 망합니다. 워렌 버핏은 평생 동안 가져가지 않을 주식은 사지도 말라고 했지만 세상에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미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워렌 버핏이 단기에 판 주식도 꽤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는 항공주도 대거 처분했습니다.
천하의 애플도 세계 1등에서 내려오면 미련 없이 팔아야 합니다. 원칙 없이 시스템 없이 투자하면 필패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1등 주식이 미국 지수, 나스닥 100, S&P 500, 다우존스 지수보다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세계 1등은 미국 주식도 중국 주식도 사우디아라비아 주식도 될 수 있지만 지수는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지수에 투자할 수 있지만 만약 다른 나라의 지수가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 1등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1등이지만 만약 세계 1등이 다른 나라로 바뀌면 그 투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세계 1등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바뀌면 미국 주식이 아닌 어느 나라 주식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가총액 세계 1등을 주식을 사면 상패당하고 망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은 믿음으로 사고 떨어져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를 주식인 세계 1등 주식을 사되 감정이 편하도록 철저히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 주식 투자에도 부자 못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